네, 천재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판소리는 원래 서민문학으로서 그러니까 노래예요, 노래. 지금으로 치자면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소리를 소설로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데 판소리의 특성이 그대로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교과서에 언어유희라고 하는데 말로 하는 장난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말로 장난한다 이렇게 아재 개그 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랩, 라임을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판소리에 나오는 언어유희가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막 어떻게 말장난으로 해가지고 웃음을 유발하셨는지 아니면은 웃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인데요. 보시면 춘향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지금 넋이 나간 상황에서 말이 헛나오는 건데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거꾸로 말합니다.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가 되겠죠. 그런데 정신이 얼얼해져가지고 넋이 나간 상황을 이렇게 앞, 뒤에 있는 단어를 바꿔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언어유희, 말 배치 바꾸기의 언어유희가 있고요. 얘는 봉산탈춤에 나오는 건데요. 봉산탈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양반이 허세를 떨고 아무것도 있지도 않은데 오직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인인 말뚝이가 양반을 되게 비꼬는데 그 양반이 노생원이거든요. 노생원인데 이 말뚝이가 노새라고 있어요. 노새. 노새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처럼 생겼는데 그 말은 아니고 그 나귀, 노새. 그러니까 등짐에 보찜 같은 거 짐을 싣고 다니는 용도로 옛날에 쓰였던 동물인데요. 얘를 노새라고 해요. 그러면은 노새는 주로 그 당시에 짐을 싣는 동물이었던 거죠. 그거를 노새원님 내가 타고 라고 했는데 여기 노새라는 것은 누구냐면 아까 그 동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노새원님 내가 타고 여기 내가라는 것은 지금 말뚝이거든요. 말뚝이가 누구 노생원이랑 노새 동물이랑 발음이 유사한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글을 일부러 비꼬기 위해서 노새원님 내가 타고 노새원님은 근데 노새원님이 동물을 내가 탄다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 노새원님은 노생원 즉 양반을 말뚝이가 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노새원하고 노생원하고 발음이 조금 비슷하죠. 즉 2번하고 3번은 공통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즐기시던 언어 유희인데요. 말장난인데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세 번째는 앞뒤를 바꿨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어문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봉산탈춤에서 나오는데요. 역시나 이 양반을 비꼬기 위해서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말, 그 다음에 말 이런 게 있어요. 말 달리자. 그 다음에 야, 말 좀 하지 마. 이런 거.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이런 거. 지금 보면은 말하고 말이 다른 뜻인데 같은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을 동음이의어라고 하는데 지금 양반이긴 양반인데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이래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더해진 거랑 이 양반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공통적으로 이 두 개가 누구를 풍자하기 위해서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보시면 언어유희라는 것은
반어의 변형으로서 단순히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은 말장난인데 여기서 풍자의 형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반을 비꼬기 위해서 또 노생원을 비꼬기 위해서 일부러 노세원님이라고 동물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풍자의 대상이 누가 지금 말하는 거냐면 양반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춘향전에서는 뭐가 많이 쓰인다? 언어의 유희가 뭐 반어적 활용법으로서 말장난으로서가 아니라 풍자를 담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지금부터 춘향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춘향전은 춘향이 주인공이 춘향이고요. 춘향이의 이야기를 담아서 지금 판소리계의 소설인데요. 원래 판소리 춘향가였어요. 춘향가가 네 춘향전이라는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판소리의 흥정이 많이 담아서 소설이 된 거죠. 얘는 염정소설이라고 나왔는데 염정소설은 지금으로 치자면 로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고전소설이고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서술자가 작품 여기 바깥에 있고 등장인물의 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죠. 그 다음 춘향전은 서민문학이고 평민적이고요. 해학적이고 웃기고 누구를 풍자하고 있어 양반들을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고요. 공간은 전라남도 남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인데 여기 보시면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성춘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춘향은 기녀는 아니지만 기생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이지만 조선시대는 엄마를 기준으로 해서 신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죠. 천민인 거죠. 이몽룡 같은 경우는 양반입니다. 조선시대는 완전한 계급사회였는데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을 이루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첫 번째 이들의 사랑을 춘향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반동인물 누굽니까? 변사또죠. 이 변사또라는 인물은 그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반동인물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가렴주구를 일삼아요. 여기서 가렴주구라는 게 뭐냐면 백성을 괴롭히는 혹독한 정치를 말해서 가렴주구라고 하는데 이 변사또의 불의의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로서 춘향이가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글의 특징을 보자면 판소리에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어. 이런 거를 합해서 율문투라고 합니다. 운율이 느껴지는 산문이라고 말합니다. 운문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시라는 거고요. 산문이라는 것은 뭐 쉽게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물의 해학적 성격이 웃겨. 남녀 사랑 이면에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주제가 나오지만 알고 보면은 인간평등 사상을 고취하고 있어요. 왜냐면 춘향이가 결국 사랑을 이루고 모든 계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전 소설의 우연성이 나오는데요. 우연성하고 필연성이 있어요. 아, 현대 소설에서 혹은 현대 드라마에서 내가 주인공이 갑자기 죽을 순 없죠. 주인공이 갑자기 죽진 않고 전에 적어도 콜록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필연인데 갑자기 어떻게 드라마를 보다가 죽어? 이런 것들은 우연적인 거죠. 네, 고전소설의 특징.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으로 옥에 갇힌 춘향을 구애하는 내용 전개를 할 때 의도된 설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 부분을 한번 이따가 체크해 볼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숙종, 즉위, 초. 전라남도에 사는 퇴기월매는 인물 한 명 나왔네요. 퇴기월매라는 것은 이름이 월매고요. 퇴직한 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매는 춘향이 엄마지만 네, 천민인 거죠. 성찬반, 이건 양반이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는 뭐예요? 그 천민이에요.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춘향이를 낳았어요.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온 이몽룡은 단오날 한양에서 온 광안루가 어디냐면은 전라도 남원이거든요.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는 두 인물이 나왔어요. 누구하고 누굽니까? 네, 춘향이하고 누구? 이몽룡이 나왔는데요. 이몽룡은 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부임해서 원래 한양에서 살았지만 광안루에 왔고요. 그 다음에 춘향이는 신분이 천민이에요. 엄마가 천민이기 때문이죠. 퇴기. 그 다음에 아빠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길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광안루라는 어떤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 보면은 우리 산에 가면은 이렇게 정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날로 둘은 사랑에 빠져서 러브러브 백년가약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임명되어 가족이 모두 그냥 어떠한 공무원 직책 이름이에요. 결국 모두 남원을 떠나게 되자, 그러니까 그 둘이 사랑이 식어서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는 게 바람에 결과적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나는데, 그 후 바로 전까지 남원보사로 누가 이몽룡의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그렇죠, 동부승지로 서울로 가게 되신 거죠. 그 후 남원부사로 부임한 이 변학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또죠. 이 사또가 춘향이하고 누구? 이몽룡이 있는데 둘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뭐를 지키려고 해요? 정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 춘향이의 남편은 이몽룡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절을 못 지키게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여기 변학도인 거죠. 네, 춘향을 불러 너 오늘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 한다. 하지만 춘향은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아니 싫다는데 아니 왜 백성을 괴롭히냐고. 그래서 이 변사또는 나쁜 관리이자 춘향의 사랑을 방해하는 반동인물이라고요.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또가 되어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에게서 남원의 변사또가 가혹한 정치를 입삼고, 아까 뭐라 그랬죠?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는다. 왜? 춘향은 정절을 지키고 싶은데, 이몽룡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은데 주동인물이죠. 그러나 그녀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정절을 못 지키게 하는 게 변사또인 거죠. 그 소식을 듣는다. 지금 개인과 vs 개인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갈등. 그리고 거린 그지 새끼의 행색으로 월매와 춘향을 만나는데 누가? 바로 이몽룡이. 춘향은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처지보다, 왜? 내일이 바로 누구의 생일? 변사또의 생일잔치거든요.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춘향이가 수청을 거부하면은 변사또는 춘향이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즉 변사또의 생일 전날 밤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춘향은? 네, 변사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날에, 변사또를 만난 게 아니라 몽룡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몽룡이 암행어사 돼서 만약에 남원에 온다면 변사또를 혼내주고 춘향도 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춘향이 기다렸는데 오매불망 기다렸단 말이죠. 사소성어 2개 나왔죠? 가렴주구랑, 이건 변사또가 한 거고요. 이거는 춘향이가 한 거예요.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지금 몽룡이 뭐가 왔어요? 거린꽃으로 왔어요. 월매는 엄마예요. 얼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춘향은 몽룡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처지보다 몽룡을 너무 걱정하면서 엄마 월매에게 이몽룡을 부탁하는 거죠. 제시된 부분은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시작되는 장면부터 이 작품이 끝나는 데까지다.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모여든다. 왜? 변사또의 생일잔치거든요. 여기에 되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말들은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운봉, 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대로 모여든다. 여기 보시면은 네 관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그러니까 조금 직책이 높은 공무원들이 다 오는 거죠. 각 의회 수령들이죠.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정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불로 분부하되. 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 생일이에요? 사또의 생일이잖아요. 사또가 가운데 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관청색 불러 다담 올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을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생일잔치 해야 되니까 상 여기 다담이 뭐냐면은 음식상 대령하고 음식상 그 다음에 고기 육고자라는 게 뭐냐면은 육고자 불러 큰 소리 잡으래. 그러면은 고기를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소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다음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그렇죠. 악공이 뭐겠어요?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천막 왜 뭐 잔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천막 텐트 같은 거 치고 뭐예요? 네, 여기서 구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발은 그런 거, 뭐, 잡무 같은 거,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사령을 불러서, 자빈을 금하라. 우리 잔치 조용히 즐기고 싶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저기 오지 말라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이렇게 지금 뭐냐면은 되게 요란한 거죠. 온갖 깃발. 왜 생일잔치를 하는 거니까. 사면육각 풍육소리. 사면육각 풍육소리라는 것은 그냥 노랫소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리 불고 대금 불고 해금 불고 장구 불고 막 이런 엄청난 노래들이 들리는 거죠. 사또는 아이고 좋다 이런 거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두둥실 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네 교과서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진짜 여기 천막 안에 사또가 가운데 있고요. 기생들이 있고요. 기녀들이 있고요. 막 북소리 있고 막 그다음 음식도 막 차려져 있죠. 왜? 네, 사또의 생일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부분이죠. 자, 볼게요. 정말 중요한데요.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갑자기 누구? 서술자가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서술자의 개입인데 이 춘향전에서 어디가 서술자의 개입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서술자의 개입인데요.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는 것은 탐욕스러운 본관사토의 생일자치를 비판적으로 서술자, 즉 편집자가 인식해서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 편집자적 농평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되게 살기 힘들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사또의 상다리는 지금 무너지고 거의 있잖아. 부러질 지경이야. 그걸 보면서 어사가 그 풍경을 보니 마음이 되게 심란한 거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 데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누가 말하는 거죠? 바로 이몽룡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거린이라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저 사령의 거동보소. 이 저 사령의 거동보소도 갑자기 그 서술자가 툭 얘기한 건데 얘도
서술자가 개입을 한 거죠. 저사령의 거동보소. 갑자기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도 마시오. 아까 사또가 야 그지 새끼들 뭐 자빈들 이런 새끼 절대 오지 못하게 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몽룡이 야 사령들아 야 좀 묻어먹자 라고 했지만 사령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 사또가 그지 새끼 오지 말라 그랬어. 야 너 꺼져 이러는 거죠. 등을 밀쳐내니 누가? 사령이 누구의? 네 이몽룡의. 어찌하니 명관인가.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찌하니 명관인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하니 명관인가. 지금 반어법인인데요. 변사또와 명관은 상반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변사또는 이게 명관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관리예요. 그런데 변사또한테 명관인가 라고 설입법을 써가지고 설입법 명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반어적 표현을 써서 변사또가 명관인가 아 저 새끼 정말 잘한다 이런 거죠. 반어적 표현을 써서 일부러 뭐합니까? 아,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사또가 나쁜 X 놈 이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거를 갑자기 서술자가 개입해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면 됐고요.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운봉 영장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눈치 아주 빨라요.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이 아까 이 거린 이몽룡의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변사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어이구 정말 추접스럽고 아이고 정말 거지새끼 같으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그래도 양반집 자식인디 말석에 앉히고 저 끝줄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합니까? 사또 나으리 본관 사또 하는 말이 여기 부분 역시 되게 중요합니다.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네. 운봉 영장이 누구에게 말하죠? 사또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아이고 저 거지 새끼 같은 저 너무 왔는데 아무리 봐도 양반 같아. 그러니까 쫓아보낼 수 있나? 그래도 술잔이나 먹은 다음에 저 보냅시다. 라고 사또에게 말하니까 사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여기서 그러면은 사또가 탐탁한 거예요? 탐탁지 않은 거예요? 탐탁지 않은 거죠. 못마땅하는 거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몽롱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꺼려지지만 운봉의 뜻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봉의 소견대로 하지만 사실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아니 갑자기 서술자가 또 튀어 나와요. 입맛이 사납겠다. 누구의 입맛이 사나울까요? 네, 변사또의 입맛이 사납겠죠. 왜? 거리는 자기 생일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데 운봉이 그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 편집자가 직접 입맛이 사납겠다 라고 이야기하네. 서술자가 직접 개입했어요. 어사또 속으로 오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이유. 네가 오라가 뭐냐면은요. 죄를 지었을 때 죄인에게 몸에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칭칭 감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수갑은 그러니까 네가 받아라. 도적질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누구? 바로 이몽룡이고요. 여기서 오라 밧줄로 친친 수갑 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변사또라는 거죠. 좋은 결과는 속담의 뜻.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다.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내가 받으라.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게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오라 수갑은 네가 찾아. 남의 나쁜 결과는 네가 가져가라. 그다음 이몽룡의 심리를 보면은 도적질은 내가 아마 그러니까 너 혼내주겠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여기서 도적질이라는 것은 또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네 생일 자칫날에 왔으니 일단은 내가 좀 먹을게. 그런 다음에 네 잘못 따지겠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은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 왼쪽하고 오른쪽을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들이 다담상을 그러니까 음식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 가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진학조는 뭐냐면은 가장 느린 국조로 소리가 되게 우렁차고 되게 씩씩하게 퍼지는 거예요.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와 지금 또 서리법으로 나왔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라고 지금 또 편집자적 논평이 있어요. 통분이 뭐냐면은 아 진짜 빡쳤어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어사또가 사또 생일날에 받은 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소박하고 좋은데요? 반찬이 생일상 치고는 근데 고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쵸? 네, 비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나 통분하랴. 여기 파트가 바로 뭐라고요? 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 서술자가 개입했어요. 모서리가 떨어진 게상판에 상다리에 당나무 젓가락, 아 진짜 젓가락도 거지 같고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였구나. 어머 그 막걸리 한 사발에 콩나물 진짜 깍두기 맛있었는데 지금 이 몽룡 아저씨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비건이 아닌가 봐요.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여기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졌대. 잔치 분위기를 일부러 깨트리려고 한 의도라는 거 중요해요. 일부러 잔치 분위기를 어떻게 깨버리려고 뭐 한 거예요? 잔치 분위기를 깰 의도로 다리를 찬 거죠. 왜? 아주 형편없는 의시상철임을 보고 몽룡을 푸대접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겁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봉연장의 갈비,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바로 무엇?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송반이라는 반자 양반 나오신다 뭐 이렇게 바로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인데요. 운봉연장의 갈비, 뼈 갈비랑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갈비는 다른 갈비죠. 언어 유의를 통한 네 동음을 이어를 통한 언어 유의라는 거 기억하셔요.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영장 하는 말이 볼게요. 이몽룡이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한 말이고 사람의 갈비뼈와 고기의 갈비 즉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의고 얘와 비슷한 거 찾으라는 선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에 다리라도 잡수시오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운봉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이런 사또의 생일 잔치에 풍류로만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이돌 노래 부르는 거 말고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아이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 맛이 적사오니 재미가 없으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고 차운이 뭐냐면은요 남이 지은 시를 운자 끝에 있는 글자 맞춰가지고 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말잇기 해보셨죠? 그 끝말잇기인데 그 끝말잇기를 한자로 시를 지어서 맞추는 거예요. 양반놀이죠. 이렇게 운봉이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그 말이 옳다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운봉이 운을 낼제 끝에 있는 말을 준 거예요.
높을 고자, 기름 고자. 지금 오늘 준 거죠. 고자하고 고자. 하나는 높을 고여야 되고 다른 고는 기름 고여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한자로 글자를 맞춰서 시를 짓는 일이라 솔직히 수월하진 않아요. 배운 양반들이나 가능한 거죠.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오늘따라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인 거린이 어려서 10개나 읽었는데 좋은 잔치 당하여서 당하다라는 말이 뭐 그런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잔치가 있으니 오늘 있으니 술과 안주로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원 한수 하사이다. 뭔 말이냐면 여기도 보시면 지금 포식한다 그랬는데 이 포식이라는 것은 배를 두드리면서 아 배불러 뭐 이런 말들이거든요. 백성들의 고혈, 고혈이 뭐냐면은 쥐어짠 거예요. 백성들의 고혈, 쥐어짜서 그러니까 가렴주구에서 차린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좋은 잔치라고 했고 형편없는 음식상을 그러니까 받아놓고 포식했다고 했으니까 이것 역시 반어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봉영장이 반겨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여기까지 운봉이 한시 가군을 맞춰가지고 한시를 지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하니까 여기 반어법을 써서 이몽룡이 그래 내가 한수 지어주고 갈게 라고 하는 거죠. 운봉영장이 반겨들고 필연을 내주니 문방구에 부다고 이렇게 벼루 이런 것들이죠. 좌중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시를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2기를 지었으되 아니 이걸로 암행어사가 됐는데 목룡은 그러니까 범상한 인물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순식간에 한시로 글을 운자를 맞춰서 지었다라는 것은 좀 하는 거죠.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간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지금 이 시 내용이 백성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가렴주구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봉간사또가 정말 탐관오리라는 것을 이 시에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도 역시나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네, 봉간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갑자기 서술자가 툭 개입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금준, 미주, 천인혈이요. 여기 보시면 얘가 각 보시면 글자가 여기 총 4줄이죠. 사행으로 하나, 둘, 셋, 사행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 한 행마다 글자 세어보시면 7자입니다. 이런 거를 칠언절구라고 해요. 제가 펜이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펜을 잠깐 못 쓰고 있는데 네, 잠깐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금준, 미주, 천인혈이요. 지금 한 행에 7자 그리고 사행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칠언절구. 그럼 볼게요. 이 칠언절구가 그 1행하고 2행이 대꾸 이루고요. 3행하고 4행이 또 대꾸를 이뤄요. 그 다음 여기 앞부분 보시면 금준미주, 옥방가요, 총루락시, 가성고천은 부패한 관리들의 사치를 의미하고 뒤에 천인혈, 만성고, 민루락, 원성고 이 3글자는 가렴주구, 못된 정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총 몇 글자가 됐다고요? 네, 7글자. 7글자인데 사행으로 이루어진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7, 언, 절, 구. 네, 앞에 있는 4글자씩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부패한 관리들이 사치 부리는 거고 뒷부분에 있는 3글자는 무엇? 가렴죽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꾸가 어디 1, 2행 대꾸. 그 다음에 3, 4행 대꾸.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도 나오는데 은유법과 대꾸법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대꾸를 이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술하고 피가 나오고 안주하고 기름이 촛불 눈물, 백성 눈물, 노랫소리, 원망소리가 지금 이게 주변 사람, 주변 사물을 백성들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하네요. 지금 이몽룡이 가군, 운자를 맞추면서 칠언절구에 한시를 썼는데 부패한 관리에 대한 비판과 고통받는 백성에 대한 안쓰러움이 나타나 있어요.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봉간 사또놈아 왜 이렇게 부패한 관리들아 왜 이렇게 인간 존중이 없니? 야 너희들이 먹은 술은 백성의 피야. 너희들이 먹은 안주? 이거 백성들의 기름이야. 야 너희들이 촛불 이거 킬 때 백성들 눈물 떨어져. 야 지금 기생들 노랫소리 장난 아니지. 아이돌 노래 블랙핑크 지금 원망소리 정말 아니라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다 은유를 통해서 대꾸를 통해서 이 한시를 지었다라는 그것도 와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한시가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여 탕가놀이가 가렴주고 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와 거린이 된 누구? 몽룡이 갑자기 와서 한시를 줘. 분위기가 어떻게? 어떻게 어머 어떻게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어머 뭔 일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변사또 궁금하죠? 자, 이 글의 뜻은 지금 몽룡이가 몽룡이는 화가 난 걸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몽룡이는 밥상에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탐관오리인 혹은 춘향의 정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숙청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춘향을 괴롭혔던 그 변사또한테 화내려고 지금 부들부들 뜨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네.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그러니까 금술잔에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A가 B다. 술이 백성의 피래.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옥그릇에 아름다운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래. A는 B래.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래. 그러니까 네가 먹는 술하고 이 탕가노리들아 꽥꽥. 네가 먹는 안주는 백성의 피고 백성의 기름이야. 은유법. 와 그리고 너희들 진짜 일희행 대구법이라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 혼내주겠어.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어. 이 나쁜 놈아. 이렇듯이 지었으되 봉간사또는 원래 인재를 알아보는 건 인재인데 봉간사또가 얼마나 띨띨한지 이렇게 엄청난 시를 졌음에도 봉간사또는 몽룡이 어사또인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을 지었으되 봉간사또는 몰라보는데 은봉연장은 그를 보며 속으로 아뿔싸 일이 났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를 보고 사또 겁내 눈치 없는 새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사또의 출현을 1도 짐작하지 못하고 봉간사또가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풍자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갔더라면 사또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했다라는 것은 사또가 굉장히 어리석인 사람이다. 어리석인 사또를 풍자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눈치채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에 반면에 운봉영장은 어사또의 출현을 짐작하고 이를 진짜 대비합니다. 그래서 운봉연장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봉간사또가 띨빵하다라는 거, 어리석다라는 것이 이렇게 더 부각이 되죠. 운봉영장은 어떡하지 저 자식 심상치 않은 놈이었어. 어떻게 아뿔싸 일이 났다.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나 간다 굿바이 이따 보자 조지럽게 간 연후에 아전들에게 분부하되 아전이라는 것은 밑에 뭐 관리들이에요. 누가 분부한 거예요? 조선시대 그 중앙에 지방의 관아에 소속된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운봉연장이 한시 내용을 보고 암행어사 출두를 예견했는데 운봉연장의 성격을 그때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사또가 인사하고 가자 운봉영감은 재빠르게 아전들을 부르는 거죠. 야, 니들 좀 일로 와봐. 우리 일 났어. 공방 불러 지금 빠르게 지나가는 대목인데 일부러 여기 나와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판소리 특징 중 하나가 확장적 문체 중 하나로 열거와 대구를 통해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서술 어미의 생략으로 긴장감을 고조하고 문장의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래 판소리계 소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라는 것은 원래 관객을 놓고 한복을 입고 쉽게 말하면 랩을 하는 거거든요. 공방불러 돗자리 당속, 병방불러 역마당속, 관청색 불러 다담속 당속, 옥형병 불러 죄인당속, 집사불러 형구당속, 형방불러 장부당속, 사령불러 숫집당속, 한참일이 요란할제 사정 모르는 저 봉간사또가 보시면 진짜 어떻게 랩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운봉영감이 아전들을 분부해가지고 야, 일 났다. 야, 조심해. 빨랑 준비해. 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일부러 길게 늘어 쓴 확장적 문체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판소리의 특징이라 그래요. 판소리의 특징은 일부러 짧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려요. 왜요? 판소리니까요. 그래야 운율감이 느껴지고 재밌고 되게 생동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거와 대구를 통해서 열거법, 대구법 실제 볼게요. 공방불러 독자리 당속, 병방불러 역마당속, 단속당속, 쉼표 열거와 대구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서술 어미의 생략이라는 것은 원래 공방불로 돗자리 당속하게 하고 이렇게죠. 근데 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어미를 생략해서 짧게 말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킨 다음에 지금 곧 있으면 암행어사가 축도할 예정이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됩니까? 그런데 서술 어미를 생략해서 긴장감을 고조하고 문장의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아셨죠? 정말 중요하니 옆에다 메모하고 꼭 머리머리.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사또가 이러는 거죠. 지금 운봉영감은 눈치채고 단속을 심하게 하는데 야 우리 준비하는데 그랬더니 사또는 여전히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 보고 들어오. 소피가 오줌이고 쉬어 쌌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봉간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네,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라고 했어요. 지금 어사또가 부하들과 내통해서 여기 서리가 뭐냐면은 그냥 관리인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단 행정 실무를 종상하던 하급 공무원이에요. 하급 공무원을 보고 눈길을 보내며 서리 중방 거동보소. 여기도 지금 중방 거동보소라고 했는데 역시나 서술자가 개입했던 부분이죠. 갑자기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거동보소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역조를 불러 역졸이 뭐냐면 그냥 역에 속하는 심부름 하는 사람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해. 여기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이라 그랬는데 어사 출두를 알리는 신호를 사인을 수군과 같은 의성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리, 역졸, 거동보소 역시나 서술자에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 외올망건이 뭐냐면은요, 그냥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겹 아닌 하나의 올로 만든 망건? 그냥 조그만 모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외올망건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 두건이라고 얘기하면 이해하시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 단장을 하는 거, 옷 단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사또는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과 함께 손에 방망이 짚고 생일상을 어떻게 부셔버리고 변사또를 조지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외올망건, 공단모자, 새패랭이 눌러 쓰고 석자, 간발이 뭐냐면요. 버선이나 양말 대신에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얘도 그냥 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의복 단장한다. 석자, 간발, 새 집신에 한삼, 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고이가 뭐냐 바지야 바지. 육모 방망이 이게 중요합니다. 육모 방망이 뭐냐면은 옛날에 포졸들이 쓰는 방망이였어요.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주고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걸로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보소 역시나 서술자의 개입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라고 했는데 마패를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그러니까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한 거죠. 이건 뭐냐면 고통받는 백성을 환하게 밝혀줄 거라는 것을 드러내고 역시나 곧 옥에 갇힌 춘향도 곧 빛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부분이 나오네요.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이거 과장입니다. 설마요.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에 설마 강산이 무너지겠습니까?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 땅하고 하늘이 막 뒤집어져. 말도 안 돼. 과장법입니다. 초목금수인들 초목금수 풀과 나무 날짐승과 들짐승이 아울러 이르는 모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인들 안이 떨냐 서리법으로 얘기했는데 역시나 서술자적 개입이죠. 서술자의 개입인데 편집자적 논평인데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적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기세가 너무나 어떻게 장난 아니게 느껴져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강산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뒤집어지고 그 모든 생명들이 벌벌 떨리는 역할을 했었대요. 떨리고 있는 중이래요. 자, 여기 볼게요. 이몽룡의 정체가 공개됨으로써 드디어 공개됐어요. 상황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이죠. 암행어사 출도에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부분. 편집자적 논평을 덧붙여서 여기 부분이죠.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이 하늘과 푸른 하늘이 진동한다라는 건데 얘도 역시나 과장법입니다.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공영이요. 지금 공영이요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영은 지금 보시면 상공형 조선시대 각 고을의 호장 고을 구실아치의 우두머리 이방 수영리 지방 관아에 속한 형리의 우두머리를 이른다. 한마디로 뭐예요? 관리예요. 관리. 네, 공영이요 등체로 휘닥닥 애고 죽겠다. 공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등체가 뭐냐면은 채찍이에요. 채찍.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안 하겠다는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뭔 말이냐면 공방을 이 사람은 스스로 맡았다기보다 억지로 떠맡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공방을 하라더니 나 억지로 맡았는데 아니 내가 저 불 속에 어찌 들어와 나 진짜 또 맞겠네. 그랬더니 진짜 맞는 거죠. 등채로 휘다딱 맞아. 아이고 아파 이런 거죠. 에고 박 터졌네. 어사툴조 장면으로 여기 파트 모두 부패한 아장들이 나 공방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공방을 하라 그랬더니 나 진짜 암행어사들 무리한테 진짜 맞아서 아파 죽겠네. 아이고 저 불 속에 어찌 들어가. 아이고 부패한 아정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되게 실감나게 묘사하면서 호흡이 짧은 어구로 그러니까 문장이 에고 박 터졌네. 긴 문장 아까 막 쓰다가 이번에는 문장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요. 계속 볼게요. 좌수별감. 여기 되게 웃긴 부분이에요. 자수별감 넋을 잃고 정신 나갔어. 이방호반 혼을 잃고 정신 나갔어.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지금 생일자치에 초대됐던 수령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인계 여기 파트 역시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인계는 중요한 거, 병부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 탄건도 의미가 있는 거, 갓도 중요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계를 읽고 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아에서 도장 같은 거를 맡아두는 상자거든요. 그러면 인계를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강정을 들어. 강정 과자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넋을 잃어서 혼쭐 나는 장면을 이렇게 양반들을 비꼬기 위해서 일부러 소중한 것은 관리로서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강정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평부 진짜 표현한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던 그 나무패거든요. 얘를 읽고 먹는 거 송편 떡을 들어. 말이 돼? 그 다음에 탄 건 잃고 용수 쓰고 이게 뭐냐면 머리에 쓰던 건데 이게 용수가 뭐냐면은 술 거르는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탄건을 잃어버리고 모자 뭐 이렇게 남자들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려면 옛날에 탄건 이렇게 약간 구멍 난 거 머리에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데 용수를 썼대. 얘도 필요한 건데 양반들한테 필요 없는 용수를 썼다라는 얘기죠. 갓 읽고 양반들이라면 갓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갓도 잃어버리고 소반 쟁반을 썼어. 본관 그다음에 칼집 쥐고 오줌 누기? 아니 칼집을 쥐고 오줌을 놓으면 오줌을 어떻게 쌉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이 없다. 계속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북과 장고라.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새양지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했는데 멍석 구멍 생지 눈 뜨듯하고 본관사또를 지금 똥으로 비유한 거예요? 생지로 비유한 거예요? 생지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새양지 눈 뜨듯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변사또의 모습을 일부러 조롱하기 위해서 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그것도 생쥐 눈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생쥐 눈 뜻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변사또가 너무 놀라서 공포에 질려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쥐에 비유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오라도 드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마 관리인데요. 네. 모두 여기 숨어있고 정상이 아니죠? 여기도 정상이 아니고요. 여기도 다 정상이 아니네요. 그쵸? 네, 여기 마패 들고 있고요. 번쩍번쩍 하고 있고요. 계속 추워라. 안으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얘도 언어유인데 앞이가 바뀌었죠? 도치. 그러니까 앞과 뒤가 도치로 바뀐 언어유.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 내달리니 네 이거 보시면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이것도 보시면 이 사람은 당연히 상을 잃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을 갖고 그 다음에 문짝 원래대로 하자면 상이 소중한데 문짝을 이고 달아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은 중요한 거고 얘한테 아까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문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설이 역졸 달려들어 후다닥. 에고 나 죽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나의 아버지가 좌정하시던 골이라 원래 그 몽룡이 어사또가 되기 전에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변사또가 부임하기 전에 이곳은 변사또 부임하기 전에 몽룡의 아버지가 실제 이곳을 관리하셨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좌정하시던 골이라 고을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야 시끄럽고 객사 나그네를 치거나 묵게 하는 집 저기 손님방으로 우리 자리 좀 옮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골개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골개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익살 웃긴 거예요. 웃긴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춘향전에 근엉설화가 나오는데 춘향전은 갑자기 누군가가 상상을 해서 빡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춘향전은 여러 가지 설화를 합해서 이렇게 춘향가가 된 거예요. 얘가 연려설화가 있고요. 관탈민녀, 신원설화, 염정설화, 암행어사설화가 있는데 이게 연려설화 같은 경우엔 정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 관탈민녀 같은 경우엔 우렁각시설화인데 우렁각시에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임금이나 관리가 평민의 색시를 빼앗았어. 역시나 변사또가 또 그랬잖아요. 연려설화도 정절 지키는 거 춘향전하고 비슷하잖아요. 춘향이하고도. 신원설화가 뭐냐면은 이게 원이 원망하는 마음을 신원설화가 풀었다라는 건데 실제 나중에 여기 얘는 박색터설화라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춘향전에서 신원설화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몽룡이 억울하게 목에 갇힌 춘향을 풀어주죠. 그리고 백년해로 서로가 딴딴따단 결혼하게 됩니다. 염정설화는 실제 둘이 러브러브 사랑하게 되고요. 암행어사설화는 박문수설화. 암행어사가 실제 누구? 이몽룡이 변사또를 징벌을 하죠. 남원으로 다시 와서. 네. 자리에 앉은 후에 객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 봉간사또는 봉고 파지게라. 얘 자 잘라 이런 얘기죠. 분부하니 봉간사또는 봉고 파지기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얘도 역시나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을 그 감옥소를 관리하는 사람 내 골에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그러니까 야 감옥에 있는 사람 있지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어쭈오대 기생 월매의 딸이 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삼내다. 지금 저 계집은 무엇인고라고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몽룡이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춘향이는 이 사람이 이몽룡이라는 걸 모르죠. 이몽룡만 알고 관객도 알고 춘향이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인고? 형리 아래대. 봉간사또가 수청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역시나 이 말도 중요한데요. 라인 맞췄죠? 수절이 정절이라. 네. 수절이 정절이라 라고 했는데 수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보편윤리인데 당대 보편적인 여성이 반드시 따라야 됐던 윤리예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반드시 절개를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윤리가 바로 그 정절이라는 거죠. 이거를 절절 얘기해가지고 언어 유의 사용했고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내력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초,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수청안이 들려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쏘이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저게 그 절개를 지키느라고 봉간사또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다가
받았는데 정말 저 여자 장난 아니에요. 악을 끝까지 써서 자기 정조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어사또 분부하되 어사또는 춘향인 줄 아는데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같은 년이라는 것은 지금 춘향을 얘기하는 거죠. 수절한다고 정절을 지킨다고 관장에게 누구? 제일 높은 이 지방의 공무원이었던 변사또에게 포악하였으니 말을 듣지 않았더니 살기를 바라소냐? 야, 너 죽고 싶냐? 죽을래? 이런 거죠. 죽어 마땅하대. 내 수청도 거역할까? 야, 나랑 사랑하자. 그래서 지금 몽룡은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 웃기잖아. 암행어사라고 왔더니 나를 핍박했던 탕간오리를 징벌하고 풀어줄 게 아니라 똑같은 요구를 하니 얼마나 황당할 거야. 여기도 굉장한 출제 요소 부분입니다.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명관이로구나. 반어적 표현이죠. 내려오는 관장마다 진짜 끝내준다. 이러는 거예요. 어사또 들으시오. 야, 이 개놈의 새끼야. 너가 암행어사냐? 내 말 좀 들어봐.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이제 자기의 지조를 자연물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네. 칭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인들 무너지며 나는 높은 바위야. 높은 바위가 바람 분다고 내가 무너지겠어? 바람은 누구야? 너 같은 놈들이야. 변사또랑 그 다음에 너 암행어사 놈.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나는 푸른 나무거든. 눈이 온들 변할 있겠어? 눈 바로 누구? 변사또나 너 암행어사.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관념이 나오고 원관념이 나오는데요. 지금 비유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법으로 얘기하고 있죠.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는 바위와 나무로. 그녀를 실현에 괴롭히는 존재는 바람과 눈이에요. 그러니까 나 절대 변하리까? 라고 서리법으로 물었지만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럼 분부 마옵시고 야, 더 말하지 말고 어여바삐 죽여줘. 그냥 죽여라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싫어. 그냥 죽여. 그리고 춘향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향단아. 이 향단이는 누구냐면요. 춘향이의 몸종이에요.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 때 어젯밤에 춘향이하고 몽룡이 만났잖아요. 천만 당부하였더니 정말 나 당부했거든.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전날 밤에 거짓골을 하고 감옥에 왔던 이몽룡에게 변사또의 횡포로 자기가 죽게 되면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쵸. 그런데 서방님이 안 계셔. 그래서 여기 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굳은 의지가 드러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본관에 횡포로 죽게 된 자신의 장례를 부탁했던 일, 그거를 천만당부했다. 그거 부탁했어. 근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른단 말인가? 그래 그냥 죽을란다. 이런 거죠.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네.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의 해소의 계기이자 극적 반전이 되는 부분이죠. 그쵸? 반울음에 얼마나 좋아. 그동안은 겪은 일에 대한 서러움과 몽룡을 만난 반가움이 교체가 돼서 서러움하고 반가움하고 교체돼가지고 반웃음 반울음을 하는 거예요.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원읍내 가을이 여기서 가을이 역시나 나왔는데 이 가을도 역시나 은유류에서 얘기했어요. 비유법. 비유 안에 은유가 있는 거예요. 가을이 들어 변사또가 수청의 요구를 들어 떨어지게 되었는데 내 목숨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객사의 봄이 들어오니 객사의 봄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겠어요? 이몽룡이겠죠. 이와 춘풍이 나를 살린다. 여기서 이와 춘풍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인 용법으로 사용됐는데요. 이 이와 춘풍은요. 첫 번째
백꽃과 봄바람. 즉 좋은 세월이에요. 좋은 세월. 그러니까 좋은 세월이 날 살린다라는 걸로 이와춘풍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오야리라는 거거든요. 즉 이 이가 이몽룡과 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하고 같죠? 이건 뭐냐면은 이몽룡이야. 그러니까 이몽룡의 성과 같은 이. 그러니까 봄바람, 진짜 백꽃이라는 백꽃과 봄바람이고, 두 번째는 누구? 이몽룡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얏꽃이라고 나왔는데 백꽃이에요. 백꽃. 오얏은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와춘풍이 날 살린다라고 해서 나 살았구나. 꿈이나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보다. 와, 춘향과 몽룡이 제외해서 너무너무 춘향이 기뻐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쏜가. 편지자접 농편이고요. 사건이 요약적으로 많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어사또 남원에 공무 다 한 후에 춘향 모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세. 위의는 그 자태와 그 태도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라. 역시나 서리법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 인사할 때 연기하게 되었으니 연기하게 되었건만 연기하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 신분이 높아졌다. 귀해졌다.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하더라. 그러니까 일희일비가 뭐냐면은 슬프지만 좋아. 기쁘지만 슬퍼 이런 건데 어사또에 랑 같이 이제 드디어 고대했던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그런데 옛날에는 한번 고향에서 떠나면은 남편 집으로 가면은 다시는 못 돌아갔어요. 거의 못 돌아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려고 그래도 졸업식이 어때요? 살짝 슬프죠? 그 마음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해보겠습니다. 놀고 자던 부용당아 춘향이가 지내던 곳입니다. 너 부디 잘 있거라. 광안루 오작기며 영주가 또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냐?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용단은 춘향이 살았던 그 별당, 그 하우스고요. 잘 지내 라고 하면서 지금 부용당한테 사람처럼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안루 오작규. 어디예요? 이몽룡하고 같이 만났던 곳이죠. 영주각도 잘 있어. 나 고향에 있었던 애틋했던 장소야. 잘 있어. 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거든. 봄풀은 봄이 되면은 푸르르잖아요. 근데 떠난 객, 나 지금 가는데 나는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시는 나를 두고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는 나를 두고 한 이름이야?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시가 있어. 그런데 이 시를 인용해서 지금 떠난 객이 나를 두고 이름하랴. 내가 곧 떠난 객이라고 해서 인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봄풀은 계속 돌아오는데 나는 지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그런 시가 있었는데 그 떠난 객은 혹시 나를 두고 한 말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를 인용했다라는 거 기억하고 한 시를 인용해서 춘향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각기 이별할 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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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약 없네. 무고하옵소서 잘 지내. 다시 보기 기약 없구나. 다시 보겠다는 말을 못하겠어.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백성들을 쫙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소를 살핀다. 그러니까 서울로 이몽룡이 가서 임금께 절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잔뜩 와가지고 보고서를 몽룡이가 쓴 거를 다 본 거죠. 임금께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이 대사성을 봉하시고 와, 이 어사또가 그렇죠. 갑자기 승진했어요. 춘향으로 정렬 부인으로 봉하신다. 와, 춘향은 정렬 부인 돼서 신분 상승했어요.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렇게 감사드리고 와서 부모님을 만났어. 어사또의 부모님.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임금님의 은혜를 못 잊어 하시더라.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감사드렸다는 얘기죠.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으로 더불어 백년 동락할세. 그러니까 와 어사또가 진짜 잘 나갔대. 잘 나가서 정년 퇴임한 후에 이 춘향이 정렬 부인하고 더불어 100년 동안 살았대. 아주 잘 살았다. 정렬 부인에게 3난 3녀 6명의 남매를 두었으니 모두가 똑똑하고 그 부친보다 나았어. 야, 부친이 이렇게 잘났는데 더 잘났다는 얘기죠.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집안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돼서 정말 훌륭한 관직까지 대대손손 이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자 볼게요. 춘향의 신분 변화 봅시다. 퇴기월매일의 딸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결국 고귀한 신분 정렬 부인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몽룡과 혼인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했고요. 변사또 이 탐관오리 절개를 중시했고요. 이몽룡과 극적 제외 갈등이 해소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오늘 춘향전이 끝났습니다.